에리카 38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6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자신을 38살이라고 속여 남자들을 유혹하는데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남자들을 홀리는 에리카. 뛰어나기보다는 친근한 미모와 화술로 여러 남자들의 돈을 갈취한 에리카는 결국 이국 땅에서 체포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입니다. 2017년 태국에서 체포된 야마베 세츠코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체포 당시 모습인데 얼핏 보면 30, 40대처럼 화려한 차림새지만 실제로는 당시 63살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통해 벌어들인 피해 총액은 27억엔, 피해 남성만 120명이었습니다. 20살도 어린 남자들을 홀리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야마베 세츠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학창시절부터 남성을 다루는 데 능숙해 남자들의 심리를 다루는 테크닉을 마스터했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으면 바로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불쌍한 눈망울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녀를 용서해줬는데요. 물론 이 기술은 남자 선생님에게만 통용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남자를 공략하는 행동을 터득했는데 여자친구들에겐 미움을 많이 받았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고 자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병원 사무원으로 일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나 싶었는데요. 그녀를 너무 사랑한 아버지는 혹시라도 딸이 딴 길로 셀까봐 걱정,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번듯한 대기업 직장인과 결혼한 세츠코는 1남 1녀를 낳아 좋은 어머니로 가정을 꾸리며 사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마성의 그녀를 가정의 울타리에 가두긴 힘들었죠. 자꾸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눈길이 돌아갔고 남자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술 마시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여자고 싶었던 그녀. 결국 불륜과 함께 이혼 콤보를 달성하는데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규슈의 모 사장님. 이 사장님은 구마모토에 그녀를 위한 스낵바를 차려줍니다. 스낵바는 쉽게 말하면 작은 술집입니다. 보통 여성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점주를 마마라고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술 마시는 곳인데요. 남자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 그녀에게 스낵바의 마마 역은 딱이었습니다. 스낵바를 운영하다 사귀던 N번째 남자가 바람을 피우자 관심을 끌기 위해 단가집을 발매하고 출판 파티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성격인지 대충 파악되실까요? 1992년은 회사를 설립해 사업에까지 손을 뻗는데 모든 것이 남자가 준 돈으로 이룬 꿈이었습니다. 세츠코는 전통 미녀는 아니지만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취향을 연구하고 이에 맞춰 분위기나 행동을 연출하면 100% 확률로 그녀에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돈으로 살던 그녀가 범죄자로 진화하게 된 것은 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1분만 제가 쓰는 VPN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프샤크 VPN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저도 광고가 들어오면서 1년 전쯤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VPN을 쓰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해 해외로 우회 접속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 다른 나라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컨텐츠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티빙은 아예 외국에서는 못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저는 서프샤크 VPN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호텔 예약 링크랑 일본에서 접속해서 본 링크랑 가격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호텔, 항공권 등은 나라마다 다른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VPN을 통해서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현재 11월 11일 기간 한정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요. 프로모션 코드 나마비르를 입력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독점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5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프로모션 코드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평범한 어느 날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게 됩니다. 항상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오며 돈이 많은 걸 과시한 그녀는 보증에 응했는데요. 액면 2천만 원짜리 어음이었지만 지급기일에 이 여성의 회사는 도산을 했고 이 돈은 대신 세츠코가 갚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당시 세츠코는 사치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빚투성이었고 함께 갚아야 할 총액은 1억엔을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돈을 구했지만 의지하고 있던 남자들은 대개 은퇴했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수중에 있는 보석이나 차를 팔기 시작했지만 문득 내리에 한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세츠코는 친구에게 혹시 30만 원 투자해보지 않겠니? 라고 떠받고 원금 보장에 20%의 배당률을 10회에 걸쳐 나눠준다며 적당히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그녀는 명품을 즐겨 입고 고향에는 대저택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이런 효과 때문이었죠. 사기꾼 세츠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에게 돈을 뜯기 시작. 2년 뒤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몇백만 원 단위의 돈이 눈앞에 흘러갔고 돈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마비되어 고급 외제차나 보석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와중에도 남자를 찾아다니는 본성은 버리지 못했는데요. 2014년엔 필리핀 호스트클럽에서 만난 30대 호스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한 세츠코는 즉시 고급 차와 집을 사줬고 월 180만 원을 지불하는 애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남성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여성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것이었죠. 이미 그녀의 나이 60대였습니다. 남자에겐 그녀만을 볼 것을 요구한 가운데 동시에 37살 연하의 가부키초 호스트에게도 빠집니다. 아무튼 사랑과 돈에 눈이 멀어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쳐온 사기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도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궁지에 몰렸을 때 세츠코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역시 한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던 구마모토의 모 사장, 아니나 다를까 당장 이리 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규수에 숨게 됩니다. 피의자가 되어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세츠코의 마음엔 또 다른 남자가 생각납니다. 몇 년 전에 딱 한 번 만났던 가부키초의 호스트 카오르. 한 번 생각나니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사장에겐 도쿄에서 어떻게든 진행해야 할 일이 있다며 500만 원을 받아 찾아갑니다. 카오르는 아직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기쁜 나머지 3일 만에 500만 원을 모두 써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구마모토로 돌아갔지만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카오루가 보고 싶어진 세츠코는 또다시 500만 원을 받아 가부키초로 직행합니다. 그렇게 호스트에만 4,500만 원 이상을 썼고 파멸은 바로 찾아왔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카오루의 존재를 알게 된 모 사장, 자신의 돈을 호스트에게 써버린 걸 알게 된 사장은 크게 화를 냈고 세츠코는 케이크를 사장 얼굴에 던져버리고 뛰쳐나옵니다. 해가 밝은 2016년, 남은 돈 50만 원을 쥐고 태국 방콕으로 도망친 세츠코.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마음 많은 소녀인지 또다시 운명의 짝을 만납니다. 방콕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전직 권투 선수, 183cm의 키에 탄탄한 몸, 독실한 불교도인 31살의 남성과 또다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그의 가족이 참석하는 피로연까지 올렸습니다. 태국 애인에게는 가명을 쓰고 원래 부잣집 딸이라고 말했죠. 애인에게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사주고 매달 용돈을 주면서 나이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쓰고 두껍게 화장을 했는데요. 무려 38살이라고 둘러댔지만 애인은 그녀의 나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운명의 사랑은 일본 경찰이 태국 경찰에게 수사 공조를 요청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태국 한복판에서 잡혀버린 것인데요. 검찰은 10년을 구형했고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징역 7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한 매체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기를 마치면 라오스로 갈 거예요. 죄 때문에 태국엔 입국할 수 없으니 태국 애인과 함께 라오스에서 살 거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눈물을 보이며 전 진심이에요. 언제까지나 남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여자로 있고 싶어요 라는 정신나간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